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범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희 태평양에서 주로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조합하고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조합장님 포함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저희가 자문 의견도 제공해드리고 계속 관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온 게 솔직히 제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법적 해석 결과 판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재건축 조합원님들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행정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 아주 상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무리 조합원님들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해진 행위는 정말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수많은 소송이 이제 이어질 것이고요. 결국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일은 결국 이제 조합원님들의 이제 개인적인 재산상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이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전에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겠다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당연히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은 일단 인방경제 입찰을 유예가 실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등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제 하나여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에도 정확히 도정법 개정 전에 한 번 유찰이 있었고 도시정법 개정 이후에 2번 유찰이 있은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 경쟁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인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써 일반 경쟁 입찰 절차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도시정비법의 이제 주무관청인 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이제 시공자 지위를 박탈한 다음에 새로운 시공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서초 의정부 보면 당연히 같은 의견입니다. 국토부 교통부의 의견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시공자의 지위를 박탈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하라고 유권에서는 명확히 했던 것이고 이 서초구청이 바로 우리 조합에 관할 구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총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국토교통부나 서초구청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다시 거치셔야 되는 것이 너무 크게 아마 다른 의견을 갖는 업종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경제 입찰 절차를 진행하신다면은 지금 요 구체적인 말씀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공자 입찰 시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모두의 이제 주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대의원회가 사실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대의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94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대의원회가 지금 필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시 또 총회를 배치하셔서 대의원을 추가로 설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임기가 곧 만료되신다고 그러면 해임 총회가 어떻게 될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임기가 만료된다면 과연 이제 임기 만료된 조합장님 다음 조합장이 선임되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조합장님께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부나 규약, 우리 조합의 규약관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은 입찰 관련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원이고요. 대원에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찰 일정이나 뭐 장소, 보증금을 얼마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입찰 공고 내용을 확정해야 되시고요. 네, 입찰 지침서를 다시 만드셔야 되죠. 지난번에 만드셨던 입찰 지침서는 이미 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고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하시더라도 다시 또 대의원에서 의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공사 예가분들이 정하셔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의원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의원을 먼저 구성하시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네,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임기 만료된 조합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총회 의견에 대해 결의 효력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다, 뭐 가처분이 제기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서 만약에 1월 10일 총회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새롭게 다시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를 진행하셔서 시공자가 선정됐는데 나중에 이제 법원이 1월 7일자 총회가 이제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만약에 1월 7일자 총회가 무효가 된다면 그날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작년 7월에 있었던 시공자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도시정비법상 우리 조합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별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법적으로는 기존에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유효한 시공자이긴 합니다만 새로 선정된 그 시공자 입장에서도 새로 선임된 시공자의 잘못으로 시공자 지위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조합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거나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적법하게 시공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공자가 그냥 물러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조합과 같이 강남에 지금 몇 안 남은 핵심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이 시공된 시공자와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와 조합, 삼자 사이에 뭐 수많은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소송이 뭐 전국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1월 7일자 총회가 유효냐 무효냐라기보다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미정인 상태에서 과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님들에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이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1월 7일자 총회가 과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다투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 법원에서 뭐 조만간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서면으로 참석하신 분이 653명이시고요. 직접 참석해서 투표하신 분이 204명, 857분이 이제 출석을 하셨다고 지금 아마 총회 의사록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실제 투표 내용을 보면은 찬성하신 분이 745분, 그 다음에 반대하신 분이 6분, 총 이제 751분이 이제 투표 용지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참석하신 분은 857분인데 투표 용지는 751분이 있다면 이제 106분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투표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권했다고 아마 뭐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늦은 시간에 참석까지 하신 분이 기권하시는 일은 이렇게 많지 않고 뭐 통상 뭐 여태까지 총회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뭐 10% 정도 기권하시고 많으면 20% 기권하시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기권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4분이 참석하셨는데 실제 오신 분이 204분인데 106분이 기권하셨다는 게 절반 이상 기권하셨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정말 기권한 것이냐 아니면은 투표할 당시에 퇴장을 해가지고 자리에 없었던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아마
동영상도 여러 자료를 아마 저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근데 만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계셨는데 투표하기 전에 이제 106분이 나가셨다면은 그분은 출석을 안 하신 걸로 처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6분이 총회 현장에 안 계셨다고, 투표할 때 안 계셨다고 하면 이제 정족수 미달로 이제 결의의 효력이 이제 부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제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법원이 아마 판단하실 문제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저는 진짜 제가 그 소리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동영상을 보니까 뭐 CCTV에 좀 찍힌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제가 뭐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만일 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뭐 사실 그거는 뭐 총회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짧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좀 잘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건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저기 우리 현재 이사님께서 작성하신 부분이신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총회 효력을 다투고 있는 가처분은 이미 신청됐다고 제가 들었고 가처분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몇 달씩 가는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두 달 정도면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 총회가 적법한지 또는 뭐 위법한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유효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제입찰 방식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효라고 판단된다면은 그것은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적법하게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제 절차를 거치시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시공사와 다시 협상하셔서 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건 우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